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 한번 보면 예전 같으면 이틀치 살 돈으로 하루치도 간신히 사게 되고, 병원 한번 다녀오면 진료비와 약값만으로도 한 달 용돈이 훌쩍 사라집니다. 특히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민생 살리기 대책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고도 심각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쉽게 말해서 추경이라는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추경이란 원래 계획했던 예산 외에 긴급하게 필요한 돈을 더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배드뱅크 설립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나쁜 빚을 정리해주는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다가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분들, 카드값이나 생활비 대출 때문에 이자만으로도 허덕이시는 분들의 빚을 한 곳에 모아서 이자를 줄여주거나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되신 분들, 보증을 서주셨다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민생지원금의 정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 국민 지급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급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국민의 경우입니다. 특별한 지원을 받지 않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1차로 15만 원을 먼저 받고 이후 2차로 1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총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매우 낮아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이분들과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1차로 30만 원, 2차로 10만 원을 받아서 총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활이 가장 어려워서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1차로 40만 원, 2차로 10만 원을 받아서 총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많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2차 추가 지급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 15만 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 알아두셔야 할 것들. 이번 지원금은 예전처럼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는 이 돈이 우리 동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역 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면 서울사랑 상품권, 부산에 사시면 동백정 같은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지역 화폐는 대부분 우리 동네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동네 상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선불카드입니다. 체크카드처럼 생긴 카드의 지원금만큼의 금액이 충전되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카드의 지원금만큼의 포인트나 캐시백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약국, 미용실,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죠.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중 일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곳에서만 쓰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소에 이용하시는 동네 마트, 약국, 병원 앞 식당 등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어르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지? 이런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터넷 신청입니다. 정부24나 복지로라는 정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동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의 복지과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르신들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 지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필요하고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으시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져가세요.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이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일정, 그래서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현재 예상되는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곳이니까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7월 말부터 늦어도 8월이나 9월에는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지급 순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부터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마지막에 일반 국민 순으로 지급됩니다.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께 먼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1차 지급과 2차 지급은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후 2, 3개월 뒤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동네는 언제 시작되나 더 궁금하실 텐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준비해야 하는 지역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지역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 상위 10%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적으로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월 15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더 넓혔습니다. 지난번에 못 받으셨더라도 이번에는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으니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하시면 각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자녀 소득도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소득만 계산됩니다. 다만 세대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 전체 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할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이번 지원금은 일시적인 지원이므로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용 기간이 있으니 받으시면 빨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기 주의사항과 안전한 신청 방법. 지원금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세요. 첫째,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의심하세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세요. 카드 정보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둘째, 집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조심하세요. 동네 담당자라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인터넷 신청을 도와준다면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의하세요. 신청을 도와준다면서 계좌 정보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안전한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정부24나 복지로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하세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경찰서나 동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괜히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지원금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당연히 돌아가야 할 권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몇 년, 물가 상승으로 힘든 요즘 여러분께서 겪으신 어려움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자녀분들께도 알려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